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한준입니다. 오후 2시에 경제학 강의를 하래요. 그죠? 식사는 하셨을 거고요. 너무 재미있는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들으셨고 저도 뒤에서 다 봤습니다. 네, 걱정이 앞섰죠. 그 이후에 한 30분 동안은 무지하게 힘든 시간인데 과연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아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죠? 근데 처음 듣는 분은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1학년생들이 있고 4학년생이 있잖아요. 어느 레벨에 맞춰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 강의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 경력을 1초, 10초 만에 얘기해 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제가 명함이 60개 정도 됩니다. KT 상무, LG 진로, 상장기업 10개, 대표이사 2번, 그리고 대학 교수만 2번, 대학 기술지주에서 3개 회사 이렇게 있죠. 이것만 얘기해도 제 경력만 얘기해도 아마 오늘 30분이 아니고 2시간 동안 얘기해서 끝납니다. 맘드래김 주얼리고 한우펀드 북한도 갔다 왔고요. 옛날에는 이게 다 쓰잘데없는 경력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게 먹힐 때가 온 거예요. 이렇게 융복합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필요하네?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은 3권 정도 냈는데요. 최근에 블록체인을 가장 쉽게 세계 최초의 경제학 책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10권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모르고 저는 한 10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좋아해서 10권만 가져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눠드려야 될지는 제가 경영진하고 아마 뽑나요? 제가 한 번은 정말 잘 들으신 분 드려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경영 분야는 스타트업 주로 하고요. 망한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명함만 60개니까 망했으면 여기 서 있을까요? 지금 골프 치러 갔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실패한 얘기들 많이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KT 상무로 나왔거든요. 정규직 전원 해고해가지고 340명 노조도 해산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경총에서 4년 교수했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블록체인 정의 안 내려드릴게요. 그거는 신문 보시면 나오고요. 혹시 스마트폰 있으면 대체 블록체인이 뭐야? 암호화폐가 뭐야? 하면 그냥 나옵니다. 기술적인 얘기 의미 없고요. 그냥 아직 모릅니다. 이거 어디에 쓰일지 몰라요.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디에 쓰일까를 정의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서 정의 내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뭔가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재 경영학계, 경제학계 수준입니다. 교수들도 블록체인 몰라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볼까요? 당근의 잎사귀 부분인데요. 블록체인 이렇게 보는 분이 계세요. 지금 보이는 건 미약하나 우리는 아주 성대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반면에 화려하죠. 지금 암호화폐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비트코인 막 1000만원, 4000만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막 들쭉날쭉하지만 돈 벌어서 빌딩 몇 개 사시는 분 계시고 몇백억 해가지고 해외 나가신 분 계시고 이 화려함 속에 아마 뿌린 요 정도 될 거야. 이거 없어질 거야. 사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직 저도 결정 안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15분, 20분 정도 강의 들으시고 판단 한번 해보세요. 다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수준입니다. 맹인무상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본인들이 상상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죠. 누구는 화살촉, 누구는 뭐 뱀처럼 생겼다, 누구는 나무처럼 생겼다, 전봇대처럼 생겼다. 나중에 합쳐져야죠. 이 의견들이 합쳐지면 블록체인이 뭐고 암호화폐가 뭐다라는 걸 알려주시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도 맹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이제 갖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생태계로 왜 블록체인 눈만 뜨면 블록체인 하는지 돈 많이 벌어서요? 아니 이런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도 왜 블록체인이지?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면 우선 세 가지. 첫 번째 왜 탄생했는지, 두 번째 어떻게 쓰일지,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아까 이미지 메이킹이 본인의 관리, 자산 관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세상에 대한 자산 관리를 한번 이번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탄생했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못하겠지만 이행기적 징후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세상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소통 안 되시죠? 세상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북한하고 남한을 왔다 갔다 해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걸 이행기적 징후라고 해요. 세상이 망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점프업해서 굉장히 성공할 때 그 상황을 이행기적 징후라는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한 시대를 관통해온 주류적 질서가 다른 질서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독특하고 특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 20년 사셨던, 40년, 50년 사셨던 경험이 요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먹방, 유튜브, 뭐야 대체 쟤네들 무슨 생각 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야? 이행기적 징후. 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못하는 게 정상. 왜? 여러분들은 한 시대를 이긴 주류적 질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주류적 질서가 여러분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방법이 하나죠. 빨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내가 주류적 질서를 흡수하든지. 그래서 이 주류적 질서라는 용어를 표현하면 쫓아내는 겁니다. 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세대 바뀌었습니다.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행기적 징후의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거. 물을 하나 먹어볼까요? 생수입니다. 그죠? 마트에서 하면 얼마죠? 하나 약간 비싼 3다선 좀 비싸고요. 평균적으로 310원입니다. 롯데 아이식스가 제일 싸고요. 왜 싼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적 질서의 경제학은요, 저건 310원에 사야죠. 그런데 GS25에서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1,000원이죠. 그러면 몇 배입니까? 3배잖아요. GS25에서 난 죽으면 죽었지 뭘 안 사드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행기적 징후에 있어서 비주류가 되고 계십니다. 옛날 더 어르신들은 절대 못 사 먹습니다. 가격을 아는데 아니 310원짜리를 1,000원 주고 사 먹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한 경제학은 그거를 절대적으로 악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경제학의 효용이라는 게 붙어요. 필요에 의하면 24시간인데 새벽 12시에 물 먹고 싶은데 사 먹어야지. 저 통 하나 사러 310원짜리 사려면 20통 살고 들고 와야 되는데 난 차가 없잖아. 밤에. 근데 이거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비주류로서 주류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험을 해야죠. 젊은 애들이 돈을 쉽게 벌어서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1,000원짜리 사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벌써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행기적 징후를 한번 볼까요? 옛날에 생산자, 중간상, 유통사, 도매, 소매, 소비자. 요즘은요 플랫폼입니다. 컨슈머에서 그죠? 생산자, 소비자가 그냥 연결돼 있어요. 아니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면 공유 플랫폼. 더 유명했던 거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행기적 징후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세요. 당연히 이행기적 징후죠. 순수 제조에서 소비자까지 저런 복잡한 단계로 거쳤었는데 그거 줄였잖아요. 그죠? 그 이익을 수익시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졌죠. 물론 뭐 불법도 있고 뭐 있지만 그거는 배추에는 뭐 불법 없고 뭐 없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이행기적 징후입니다. 우리들이 몸에 10년, 20년간 이행기적 세상이 바뀌는 마지막 찰나까지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배우고 모르면서. 자, 수수료.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뭘 중개하면 수수료를 냈습니다. 은행 수수료로 우리가 작년에 은행권에 낸 수수료로 은행이 당기순이익이 20조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은요 해외에서 영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낸 700원짜리 수수료로 20조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찾아보세요. 국민은행이 3조 5천원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이 수수료를 냈는데 지금은
요게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건데 팡팡 토이즈, 캐리어와 장난감 친구들, 도티, 허팝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도서관 이런 사람들 유튜버들이 작년에 얻은 수익입니다. 10억에서 20억 정도를 유튜브 광고기로 받아요. 이 사람들이 광고 플랫폼 먹자요? 아니죠. 이 사람들 자기 놀고 싶은 거 노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 알려주고 유튜브에 그냥 올렸어. 그랬더니 사람이 많이 본다고 유튜브에서 돈을 줘요. 수수료를 받는 세상이 왔죠. 수수료를 주는 세상에서 받는 세상이 왔다니까요. 이제 눈을 띄우셔야 돼요. 암호화폐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논리입니다. 쓰면 나 때문에 많아졌잖아요. 사람이 나 때문에 광고도 들어왔잖아. 그럼 왜 나한테 돈을 안 줘? 받아야죠. 이제 세상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뭐 결제할 때 돈을 냈죠? 커피 사고 돈 안 내시는 분은 무전취식이죠. 그런데 이 시루카페는요 가면 커피가 공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루카페라는 데서 대학생들, 일본의 대학생들은 무료로 줍니다. 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에서 자기 휴대폰에 어떤 패턴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어떤 앱을 많이 쓰고 있고 내가 어떤 데이터, 스몰 데이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공개해주는 조건이라면 커피를 무제한으로 줍니다. 바뀌었죠? 돈 내고 커피 먹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 공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죠? 커피 호텔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듣지만 멜론에서 음악 다운로드 받으면서 돈 내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주잖아요. 아닌가요? 이 당당함이 이행기적 징후예요. 우리가 들어주는 거잖아. 이 가수는 우리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BTS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팬이 우리한테 돈을 줘야죠. 우리가 들어줘서 돈을 벌었잖아요. 아니요? 그 광고가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온 건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블록체인의 반은 이해하십니다. 왜 블록체인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M4 세대라고 하고 뭐 7포 세대라고 합니다. 뭘 포기했죠, 젊은 애들이?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다 나라 없어지나요? 아니죠. 핀란드에서 노키아라는 회사가 망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핀란드의 GDP가 더 올라왔어요. 왜? 걔네의 GDP의 50%가 노키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망했는데 삼성전자가 망하니까 거기서 있던 두뇌들이 다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서 나라는 훨씬 부강해졌어요. 집 포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혹시 장가 안 가신 분들 집 포기하신 분 있어요? 내가 연봉 1억이어도 20년 동안 모아도 못해. 요즘 아파트 10억짜리 살려면 반 쓰고 반 100% 모아도 못해요. 그죠? 실제 7천만 원 받고 10년이면 1억 4천에 반 쓰면 7천만 원뿐이 더 돼요. 못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호모사피엔스들이 희한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미지 메이킹, 성형, 심지어 필라테스, 헬스, 수영, 건강, 운동, 그죠? 왜? 좀 죄송하지만 주류적 질서인 여러분들은 왜 아꼈습니까? 자식들 교육비 되려고 또 집 살라. 근데 집 안 사도 되잖아요. M4 세대들은 자식들 교육비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해야 되죠? 즐겨야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맛집, 연봉이 2,400에도 상관없어요. 맛집, 이태리 여행 다 다녀요. 우리 여직원이 면담한다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관둘래요. 왜? 3개월 동안 이태리 갔다 올 건데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럼 갔다 오서 안 되면 편의점 알바라도 하죠. 최저임금이 2,400이 되는데 뭘 걱정이야. 이 사람들의 사피엔스들의 또 취미죠. 매니아들 많습니다. 지금 미팅 끝나고 내일은 총 만나러 가거든요. 총 매니아. 총만 몇백 점 갖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입니다. 그 총값만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없대거든요. 진짜 총이래, 가짜 총. 이제 이런 세상 왔죠. 사이클만 죽자마자 타는 사람, 등산 죽자, 낚시. 이제 왜? 집 안 사니까. 처자식도 없는데 뭐. 그죠? 이게 소비입니다. 그래서 즐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은 아니고 펫에 이제 정을 썼죠. 그래도 내 만든 놈은 예쁜이 없어.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모든 걸 썼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시간은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목이 부러지더라도 목 디스크가 온다고 경고 아무리 하고 눈이 파래진다고 해도 스마트폰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손들고 군인들한테 스마트폰을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밤에 괴롭힘이 없어졌어요. 왜? 서로 병사끼리 대화를 안 하거든요. 괴롭힐 시간이 없어요. 서로 스마트폰 보느라고. 부모님하고도 스마트폰 보느라고 한마디 안 하고 카페에서 밥 먹으러 가자도 카톡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여자친구가. 이런 세상이 왔는데 무슨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군대 가는데 편한 시대에 한다. 이렇게 이런 이해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스턴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 날리는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종목은 멀리 날리고 오래 날리기. 오스트레일리아 한번 가려면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깨집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모여서 비행기도 갖다 놔요. 안에 보시죠. 동구장이에요. 왜? 내가 날릴 때와 저 사람 날릴 때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1000만 원인데 1등 상금이 20만 원. 아까 경제학을 깨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경제학 잊어버리시라니까요. 아까 우리도 315원 하고 1000원의 경제학을 깼잖아요. 이분들도 그렇게 사니까 이제 손가락질하지 말자고요.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즐기러 가는 거야. 비행기 멀리 날리려고. 아직 높이 날리기는 없대요.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두 개의 종목인데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예요. 비행기 핑계로. 그리고 우리 회사는 퇴직하고 돌아버리겠어요. 자, 이 가치 전환이 됐죠. 아까 그 몇 가지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돈의 가치에서 편익이라는 가치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경제를 하려고요. 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피엔스냐고요? 죄송하지만 주리적 질서는요 사피엔스 아니고 네안데르탈. 전후 세대들은 네안데르탈인으로 배웠어요. 경제학은 1 더하기 1은 2로 배웠어요. 아까 그 친구들은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는 친구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봤어요. 혹시 안 보시면 꼭 가서 읽어보세요. 안 되면 요약집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왜? 우리 아이들이 목욕하고 나왔을 때 나랑 키가 똑같은데 다리 길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잘 먹어서요? 잘 먹는데 다리가 길어지나요? 걔네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외계인으로서 참 저렇게 생각하면 종이 비행기 날리는 거야. 진짜 비행기 타면 조마조마하시죠? 차라리 종이 비행기가 나아요. 진짜 비행기 탄다고 맨날 경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 언제 떨어질 줄 알아.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사피엔스를 인정하시고 대중 권력을 인정하시고 크라우드 베이스 다단계 뭐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크라우드 베이스 아니면 P2P 대출 이게 대중들이 만 원씩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신이 난다는 거 이제 사회가 알고 있어요. 이게 권력이 되면 국가도 우승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30만 명, 20만 명 청와대 청원이에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엉터리로 합니다. 아직도. 다만 그게 만약에 돈이 모여가 내가 만 원씩 20만 명에서 이 돈으로 내가 저 입법시킬 거예요. 이제 합니다. 조금 있으면 돈 내기 아까우니까 갖고 계신 증서를 하겠죠. 보통 암호화폐. 사기당해서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나중에 쓸모있게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행기적 지문은 하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 경제입니다. 이게 이제 크립토라는 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경제를 말씀드립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이고요. 암호화폐는 경제입니다. 금융공학과 정보공학이 합쳐졌을 뿐인데 이게 하나가 돼야지 경제적인 구성이 됩니다. 왜? 디지털 사회입니다. 어떻게 쓰일까? 산업혁명.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흐름을 알아요. 왜요? 흐름을. 역사는 왜 배우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자, 우선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으로 호미를 개발하니까요 10배 생산성이 높아진대요. 삽과 곡괭이를 개발하면 내가 한 가만 하던 쌀이 100가만 낼 수 있어요. 농업의 혁명이죠. 그런데 그건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왜?
내가 99가마를 더 생산한다 그래서 그걸 팔지 않는 이상 썩혀야 되잖아요. 내 허리만 더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한 가마하고 농한기 때 고소 치면서 놀면 되는데 99가마 만들려면 얼마나 바쁘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옆집 동네에다 갖다 줬더니 99가마를 받은 옆집 동네에서 내년 3월에 오래. 왜? 자기는 보리래. 그죠? 그럼 보리쌀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불이 났던가 흉작이야. 그럼 나는 99가마를 그냥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술이 산업혁명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기반은 돼요. 농업기술이 농업혁명의 기반은 되지만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주도하냐면 바로 화폐입니다. 내가 99가마를 갖다 주고 오늘 그 대가로 화폐를 받아놓고 다음 봄에 가서 보리랑 바꾸든지 다른 농작물로 바꿀 수 있을 때만 일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잉여농산물의 교환을 위해서 화폐가 생기면서 이게 화폐금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농업기술과 화폐금융이 합쳐져야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업은 어떨까요? 그러다가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공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업기술이 발달하죠. 와트라는 친구가 뭐 만들었다고 하지만 누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저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차를 10만 대, 100만 대를 1년에 납품하고 싶어. 그러면 저 방적기 기계 비슷한 게 10,000대 이상은 깔려야 돼요. 그때 기술로. 나는 오늘 특허 냈는데 오늘 개발했는데 저 10,000대를 어떻게 무슨 돈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돈 있고 독지가 저건 해야 되는 분들한테 돈을 모아야죠. 그래서 화폐 기능이 아닌 투자 기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투자금융입니다. 투자금융이 딱 나오다 보니까 여태껏 화폐 거래가 아니고 증설 하나 주기 시작했어요. 주식이죠. 채권이에요. 대출채권, 보험 이런 게 나중에 돈이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라는 데서 포드가 자기 돈으로 공장을 만들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은행에서 돈 꿔준 거잖아요. 이 투자금융을 모르면 공업산업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농업혁명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게 화폐였어요. 화폐금융. 그리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건 투자금융. 그럼 퀴즈 하나 낼까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진짜로.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투자금융이 이런 증권이 일어났을 때 화폐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나요? 아니요. 필요 없나요? 아니죠. 이게 정반합, 철학적으로는 변증법. 기존의 거에 보완된 하나가 나온 거지 기존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암호화폐 중에 기존에 돈 필요 없다, 기축통화 필요 없다라고 혹시 그런 얘기들 있으시면 웬만하면 알려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암호화폐는 새로운 금융입니다. 거기에 맞는 금융의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기존 거 필요 없다? 그러면 미국한테 암살당합니다. 달러 찍는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보험사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보험사도 작년에 20조예요. 장기순이익. 금융사 합치면 40조입니다. 40조를 먹고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우리 보험증권 필요 없으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암호화폐로 보험 만들어. 안 되는. 이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금융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기술? 다 아시잖아요. 이제 4차 산업革命. 디지털 기술이 나오면 그 디지털 기술을 전 세계에 어떻게 퍼뜨려야 되냐. 그게 과제예요. 아까 말한 농업 잉여농산물을 퍼뜨리듯이 뭘로? 당연히 금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에서 신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급속히 보급할 금융화 이게 발화체가 필요합니다. 아직 크립토 금융이라고 돼 있지만 아까 첫 장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잘 몰라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데 기존의 화폐, 기존의 보험증권의 역할은 아닐 거예요. 얘는 또 새로운 어떤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얘가 디지털 기술로 결합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왜 4차 산업혁명에 말이 나오는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나냐? 아직 저 발화체가 없어요. 발화체가 정리가 안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발화체의 맛을 보러 오신 거예요. 디지털 가격을 낮추고요. 그래야지 많이 보급되겠죠. 그리고 한계시장. 한계시장이란 뭐냐면 스마트폰을요. 지금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확대하려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에 밀렸죠. 그죠? 삼성도 안 팔립니다. 삼성이 열심히 해야 될 건 뭐죠? 기술 개발이요? 아닙니다. 삼성이 열심히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2개씩 갖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2,500만 개에서 3,000만 개의 수요가 또 생기잖아요. 그게 한계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호텔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봤는데 여기는 신축 건물이니까 괜찮은데 휠체어를 타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갈 수 있는 강남의 10,000개 빌딩 중에 그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빌딩이 30%가 안 됩니다. 반대로 무슨 뜻입니까? 70%는 잠재 시장이에요. 그죠? 이걸 발굴해야죠. 이걸 발굴하는데 그런데 그거 발굴했다가 강남구청은 망합니다. 1년에 몇 번 올지 모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1층을 그걸로 3,000만 원씩 들여서 뭐 7,000개의 빌딩을 관리를 하라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이 있을 거다라고 어렴풋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까 말한 한계 시장을 잠재 시장화 시켜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시장이 장애인, 보안, 시민안전. CCTV가 전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아마 1인당 전 세계 3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더 안전해야 되죠. 그러면 남녀 공용 화장실 앞에 하나씩은 또 달아줘야죠. 그러려면 2배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요. 이런 잠재 시장을 공략하는 게 앞으로 이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이 시장을 공략하는 게 디지털 산업혁명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관계에 계시는 제품들, 만드시는 제품, 파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말한 이런 역할들 하는 곳을 그레이존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 그레이존 아까 회색 영역 또 소셜 임팩트라는 이 영역을 공략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 또는 이 블록체인을 딱 부딪히시면 뭘 분별하셔야 되냐면 이 공통점이 뭐죠? 포탈입니다. 그죠? 그 중에 드림위즈가 이번 달에 이메일 서비스를 끝냅니다. 야후는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어요. 네이버하고 다음 제외하고 다 망했습니다. 엠파스, 그죠? 하나코스, 싸이월드 다 망했어. 1,000개 정도의 뭐 골드뱅크, 1,000개 정도의 포털 사이트가 다 없어졌죠. 20년 만에. 지금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 한 2,000개 있습니다. 20년 후에 몇 개 안 남겠죠. 지금 찾으세요. 이제 제대로 된 거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제2의 네이버의 주주가 되십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도 몰라요. 모르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찾으시면 제2의 네이버로 20년 후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놓치시면 또 그쪽 2000년에 그거 왔다 갔어. 티켓으로서 투자하라고 왔었는데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쫓아냈거든요. 어디에 어린 23살짜리들이 와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도 남의 거 베껴가지고 이런 거래.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대박 나더라고요. 1년 만에 4,000억에 팔렸습니다. 10년 전에. 후회는 안 합니다. 다시 와도 안 할 거예요. 자, 이게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잘 고르세요. 분별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크립토 금융의 특징입니다. 분별하는 방식 3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존 금융의 대체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기존 금융을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나쁘고 얘를 대체할 거다, 달러 필요 없다. 지금 리플이라는 암호화폐가 아주 위험한 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달러가 필요 없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 우리 암호화폐를 쓰라라고 그랬는데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왜 굳이? 이왕 돈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잘못 선택한 거예요. 리플은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야후입니다. 문 닫을 화폐 중에 하나예요. 왜? 저 기준에 있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지 않아요. 아니 투자해놓고 투자 증서 가지고 라면 먹으러 들어가시고 보셨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죠?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한 2천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가져가서 라면 드시려고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제는 아닐 거고요. 두 번째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인컴 게인이 아까 말한 화폐금융입니다.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 그러니까 뭐 어떤 돈을 열심히 벌었을 때 여러분들이 일한 대가, 그리고 캐피탈 게인은 투자에 대한 대가. 여기에
소셜 게인이 공존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소셜 게인은 아까 내가 휠체어를 탔다면 그 빌딩에서 제가 혜택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8차선 도로에 우리 애들 위험하게 맨날 학교 다니는데 6교를 놔줬어. 우리 그런데 그 6교를 가지고 애가 365일 동안 다녀. 소셜 게인입니다. 이제 이런 세상 와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다시 말하면 도시 재생이라고 합니다. 도시 재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리시라고. 소셜 게인에서 누리시라고. 이 세 개가 복합된 암호화폐만이 아마 나중에 살아납니다. 단 세 개가 하나만 부족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네이버는요. 네이버는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네이버가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한 게임이라는 게임 회사를 인수했고 검색 엔진도 인수했어요. 그게 시너지가 있어서 살아남으니까 암호화폐도 이제 M&A 할 겁니다. 성격이 맞는. 왜? 의도는 좋은데 너무 멀리 간 암호화폐도 있어요. 10년 후에 아까 리플도 의도는 좋아요. 언젠간 바뀔 수 있어요. 왜 굳이 달러를 10년 전에 달러 5배 찍어놨어요. 양적 완화라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 누구도 얘기 못해. 지네는 우리는 IMF 때 금팔고 있는데 지네는 힘드니까 달러 막 찍어내. 말을 못하죠. 대빵이니까.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는 대신을 할 겁니다. 단 그것도 20년. 그래서 너무 앞선 암호화폐들보다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확정연행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됩니다. 신시장에 그래서 그냥 기존 빼고 이거랑 배치하는 거 안 됩니다. 이런 모델을 좀 가르치셨으면 좋겠고요. 재생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이 있고 금융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컨텐츠 금융 기반의 크립토 그룹이 탄생할 겁니다. 20년 후에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2의 네이버가 나옵니다. 지금 그런 꿈틀꿈틀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제 탄생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프로젝트 중에 제대로 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시행착오예요. 근데 지금 만드시는 분들은 똑똑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쟤네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네이버를 찾으십시오. 다음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세계의 기회에 참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행기적 징의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책도 읽으셔야죠. 공부도 하셔야 되고 기사도 보셔야 되고 행사도 참여하셔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저희는 맹세코 맞습니다. 누림의 생태고 저희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여기 투자나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프로젝트를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면 암호화폐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꼭 저희 암호화폐가 아니고 비트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다른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 분들 이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을 하면 저희는 그 돈으로 아까 말한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이런 개념 저희가 빌딩 70%를 장애인들이 편안히 다니게 해드립니다. 이해 안 가시죠? 이런 세상이 옵니다. 암호화폐는 좋은 일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이 선물 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소셜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와 첫눈과 한 게임이 모여서 현재의 네이버가 됩니다. 네이버는요 검색 엔진계에서는 하활이었어요. 충북대 까치넷도 못 따라가는 수준 정도의 엉터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식인이라는 개념, 첫눈이라는 개념, 한 게임이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했고 처음부터 확실한 프로젝트가 없어요. 아마 저희도 저는 뭐 테드월렛은 잘 모르지만 우리 누리케이 프로젝트하고 테드월렛하고 또 아주 의의 있는 사회적으로 의의 있는 암호화폐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이루고 하면 아마 제2의 네이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건 제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이행적 징후, 기술적인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 보면 신기루는 절대 아니에요. 신기루를 이렇게 미쳐본다면 이건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그죠? 사토시라는 친구는 최고의 사기꾼이 돼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한번 이제 신문을 보시면서 다른 눈으로 보시고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바라고
이 책은 제가 이번에 이제 출간한 책입니다. 책장사를 온 건 아니고요. 이 책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압축돼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다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을 찍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이 책은 강의 마치겠습니다.